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 가경입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더니 나경원을 또 주저앉혔고, 이번에는 안철수가 선두를 달리자 또 네거티브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어요. 또 민주당은 그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상민 행자부 장관 퇴진 구호를 내걸고 지금 그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의 그 개인 비리 사건, 이것이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점점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 서민은 물가앙등과 불경기 때문에 참으로 죽을 지경인데, 정치권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꼴불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신라 제41대 헌덕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42대 흥덕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고자 합니다. 흥덕왕 김수종은 형인 헌덕왕과 함께 그 조카인 애장왕을 살해하고 그 상대동에 올라가지고 수상 노릇을 하다가 형인 헌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즉위한 임금이죠. 그 흥덕왕의 왕비는 그 흥덕왕이 형과 함께 살해한 그 애장왕의 여동생이에요. 그 애장왕의 여동생이 흥덕왕의 왕비인데, 흥덕왕의 왕비 장화부인은 그 남편이 자신의 오라비를 죽였다 하는 사실을 알고 참 소름에 복받쳐가지고 자결을 했어. 그러니까 이 흥덕왕도 참 가정사는 상당히 불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흥덕왕과 앵무새에 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앵무새 한 쌍을 들여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암컷이 이유 없이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앵무새는 아주 사랑이 참 짙은 새 아니에요. 그래, 암컷이 죽자 이 수컷이 그냥 그 계속 슬피 울었대요. 그러니까 흥덕왕이 보기가 안쓰러워가지고 거울을 하나 앞에다 놔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컷이 자기 모습을 마치 그 죽은 암컷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거울을 쪼아. 그러다 보니까는 부리가 망가지고 나중에 슬피 울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흥덕왕이 그 앵무새에 관해서 시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그 원문이 그 시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흥덕왕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보고가 이 시대에 해상 활동을 했었죠. 이 장보고는 그 중국 그 당나라, 당시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그 당나라 서주에 그 소장으로 소장 벼슬을 군 소장의 그 벼슬을 하다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이 장보고가 보고 느낀 점을 흥덕왕한테 건의를 해. 지금 이 해상에서 당나라나 일본 이런 이 해적들한테 우리 신라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아주 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라가 일본과 당나라의 중간에 있으니까 이 해적들을 좀 소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군사 1만 명만 붙여주면은 이 해상에 있는 해적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하겠다. 이래서 이 흥덕왕이 장보고한테 군사 1만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를 해. 그리고 청해진 대사에 장보고를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 흥덕왕 때는 적어도 당나라에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들이 아주 안전하게 무역 활동을 영위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해진뿐이 아니라 흥덕왕 때는 이제 이 당성진, 지금 남양이죠. 남양 쪽에 당나라하고 왕래라는 무역항 당성진도 개설을 했던 그런 임금이에요. 이 흥덕왕 때는 또 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차나무를 가져왔다 그래. 이 차, 우리가 먹는 커피라든가 이런 차지. 우리가 먹는 이 차나무를 당나라에서 가지고 왔대. 이것을 지리산에 심게 해가지고 아주 무성하게 자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온 역사가 이 흥덕왕 때에 중국 당나라에서 들어왔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 흥덕왕은 이 지방 중앙 조직도, 중앙의 정부 조직도 상당히 개편을 했어요. 그 모든 관직, 그 관료들의 복장을 아주 색깔에 따라서 그 등급별로다가 달리 관복을 입혔어.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의 색깔만 보면은 이 사람이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오두품이냐 사두품이냐 이런 풍계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당시에 소비풍조가 너무 만연을 했기 때문에 사치를 금하는 조칙을 내렸어요. 왕명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그 중앙 관제인 집사부를 확대해서 집사성으로 개편을 하고, 또 한편 그 김헌창의 난을 평정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운 것이 김유신 장군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뜻에서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존을 했다. 이런 기록이 보이네요. 역시 이 흥덕왕도 헌덕왕처럼 후사가 없이 또 사망을 하게 돼. 그 흥덕왕 형인 애장왕을, 이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숙부 헌덕왕도 후사가 없고, 또 흥덕왕도 후사가 없어. 이 흥덕왕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이제 그 사촌들 사이에서 사촌들 또 당수, 그 사촌들과 사촌의 아들들 사이에서 각축전이 벌어져. 이 신라 하대는 이때서부터 아주 반란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어요. 내가 이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 흥덕왕이 요 수종이 42대 흥덕왕인데, 이 흥덕왕이 죽고 나니까 이 흥덕왕의 사촌인 이 김균정하고 김균정의
조카인 김재룡이 있었는데 김재룡하고 서로 왕권 다툼이 있어. 이 김재룡한테는 이 흥덕왕의 조카인 김명과 또 김이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김재룡 편을 들었어. 그리고 이 김균정한테는 그 아들 김우징이하고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패가 됐어. 그래서 이 김균정과 김재룡이 크게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에서 이 김균정이 전사를 해. 전사를 하고 김재룡이 이제 승기를 잡아서 이 김재룡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김재룡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43대 시강왕이야. 시강왕. 43대 시강왕. 그 이제 시강왕은 자기를 도운 김명을 이 상대동으로 임명을 하고 또 이 김이홍이는 시중으로 임명을 했어. 그런데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지를 못하고 얼마 후에 838년에는 이 김명과 김이홍이 김재룡한테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김재룡이는 야, 이 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김명과 김이홍한테 대적을 하기가 벅차. 그래서 그 세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결을 하고 말아. 그 자결을 하니까 왕위가 이 자연스럽게 김명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김명이 44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민해왕이야. 민해왕. 이 민해왕은 사실은 이 흥덕왕, 오늘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얘기는 흥덕왕의 조카지. 흥덕왕이 김명의 삼촌이야. 그러니까 민해왕의 삼촌. 그 민해왕이 왕위에 올랐어. 근데 이 민해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이 김재룡하고 이 김균정하고 김균정하고 김재룡하고 싸워서 김균정이가 전사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 김균정이가 전사를 하니까 그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하고 요 김양이 김균정의 조카지. 이 김양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청해진의 그 장보고한테 가서 의탁을 해. 그 장보고는 이들이 피난을 숨어오니까 장보고가 도와줬다는 얘기지. 그런데 도와줬는데 이제 김재룡을 죽이고 김재룡이 이제 자살을 하고 김명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이 김양이 그 장보고한테 가 있는 김우징을 찾아가 가지고 자 지금 신라 금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김재룡을 죽이고 이 김명이 지금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김명을 치기 아주 좋은 시기다. 김우징을 설득을 해. 그러니까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말이기를 내가 만일 왕이 되면은 장보고 귀하의 딸을 내 왕비로 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 장보고는 구미에 당겼겠지. 그래서 이 장보고가 군사 5천을 주어서 이 김양과 함께 대궐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궐로 쳐들어가서 김명을 죽여, 민해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자신한테 의탁을 했던 이 김우징을 왕으로 받더라. 그 김우징이 이제 45대 신무왕이 되는 거예요. 45대 신무왕. 이렇게
참 그 흥덕왕이 죽고 나서는 그 사촌 김균정과 김재룡하고 싸우다가 사촌이 전사하고 김재룡이 뒤를 이었고, 김재룡이 다시 그 흥덕왕의 조카 김명한테 또 축출을 당하고, 이 김명은 다시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한테 또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또 사망을 해. 그래 김우징의 아들이 이제 김경흥인데, 이 김경흥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46대 이제 문성왕이 되는 거예요. 김우중의 아들.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그런데 이제 이 김경흥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반란이 뭐 거의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보면 841년에 일기일찬 홍필이 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846년에는 청해진 대사로 있던 장보고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김우징, 이 문성왕의 아버지 김우중이 자기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그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실현을 못하고서 김우중이 6개월 만에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문성왕이 그 장보고의 부장,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객으로 보내서 장보고를 살해를 해. 그리고 이제 이 청해진, 그 활약이 대단했었는데 이 청해진도 이때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 참 그 국가적으로는 참 좋지 않은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847년에는 또 이 김양순과 홍종이 또 난을 일으켜. 그리고 또 한 해 거쳐서 849년에 이때는 또 이 김식과 대흥이 또 난을 일으켰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 문성왕 때에는 아주 참 반란이 그냥 밥 먹듯 했어. 그런데 이 852년에는 김경흥 문성왕의 태자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왜 폐위를 했는지, 아마 그 이런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태자가 반란에 가담을 한 것인지 이제 내막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태자를 폐위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857년에 이 문성왕 김경흥이 죽게 되는데, 이때 생전에 유언으로 내 자식이 태자를 폐위시켰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내 삼촌을 후계자로 지정하겠다. 삼촌 김의정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동생이야. 이복동생 김의정을 후계자로 삼고 눈을 감았어. 이 사람이 이제 47대 허난왕이에요. 허난왕. 신문왕의 이복동생. 지금까지 그 42대 흥덕왕 때에서부터 46대 문성왕까지 5대에 걸친 그 신라 하대의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뭐 그 형제간, 사촌간, 또 당질간 이렇게 집안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싸움으로 몇 대가 흘러가 버렸어요. 신라 하대는 정말 참 그 태종부열왕 이후에 성덕왕, 경덕왕 때까지 그 신라의 그 중흥, 아주 그 부강했던 그 조직이 점차 그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지금까지 흥덕왕과 그 뒤를 이은 4명의 후계자, 4명의 왕들, 마지막으로 그 문성왕까지를
문성왕까지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선책을 해봤는데, 이 문성왕의 뒤를 이은 그 숙부, 문성왕의 숙부 헌안왕의 시대, 이때부터 다음 세대는 헌안왕 이후에 등장하는 그 왕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선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